나도 괜찮잖아. 그런데 그때 얼음돌로 내관을 살린 왕비가 그곳에서는 단둘이 있어야 하잖아. 이번 승자에겐 금두꺼비 대신 하인을 주겠다 한다. 그게 무덕이 낙수였던 것이다. 13회 떨려서 잔인한 살수의 절박한 답변. 너 괜찮아. 나도 괜찮잖아. 너 폭주한 게 아니야. 폭주하지 않은 것에 안도한 뒤 무덕은 수성대의 하늘이 열려있는 걸 보고 놀란다. 수성대의 하늘은 수성직 술사의 수기로 여는 거라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열린 거지? 그리고 경천대오에서처럼 자신의 수기가 돌아와 수성대의 하늘을 연 것임을 확인한다. 그러길 잠시 무덕인 어지럽고 울렁거린다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고 장욱은 무덕의 눈을 가려준 채 천부관을 탈출할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복잡한 천부관을 곱게 빠져나가긴 어렵다는 걸 알았고 새알 음양옥의 수기를 흘려보내 세자에게 구원의 신호를 보냈다. 물론 세자는 구원의 신호임을 모르고 옥을 혼내러 찾아올 것임이 분명했지만 그리고 진무는 상황이 어찌 됐나 살펴보러 갔다가 환혼인인 내관이 석화되어 죽은 걸 받고 부하들에게 두 사람이 천부관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맞고 잡으면 죽여도 좋다고 명한다. 진무가 먼저 옥을 찾아내고 그를 죽이려 하지만 옥은 자신이 음양옥의 수기를 불어넣어 세자를 불렀고 붉은 음양옥을 내관의 품에 넣어뒀다며 세자가 환혼인을 보는 걸 막아야 하지 않겠냐 한다. 일단 진무는 음양옥을 찾기 위해 내관에게 가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그 사이 세자가 옥을 찾는다. 부관주 이곳 천부관에서 왕실 내관인 환혼인이 나온 것이 맞느냐? 그걸 숨기기 위해 장욱을 죽이려 했다고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저하 진실을 가리기 위해 송림의 총수인 박진까지 불려오고 옥은 끝까지 환혼인을 본 것이 확실하다 주장한다. 물론 진무는 수성대를 망가뜨리고 그것을 숨기려 옥이 거짓을 고하는 거라 하지만 환혼인 시신만 나오면 쉽게 밝혀지겠네요. 송림 술사들을 불러 천부관을 조사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믿고 천부관을 함부로 뒤지게 둘 순 없습니다. 박진과 진무가 설전을 벌이자 세자는 환혼인인 내관이 왕비를 모시는 내관이니 왕실에 있는지 여부 먼저 확인하자 한다. 그런데 그때 얼음돌로 내관을 살린 왕비가 김내관과 함께 나타나 옥과 무덕을 당황케 한다. 폭주한 환혼인이 멀쩡해졌다. 저것이 얼음돌의 힘이라면 무덕이가 폭주한다 해도 방법이 있다. 옥은 살아있는 내관을 보며 얼음돌의 존재를 더욱 확신했고 얼음돌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이 신물을 망가뜨리고 거짓을 고한 거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장욱의 처벌을 논하기로 하고 진무는 천부관에서 벌을 주겠다 하지만 무덕이의 기지로 송림의 처벌을 받기로 한다. 천부관을 벗어나자 옥은 박진에게 거짓을 고한 게 아니라 밝히고 박진도 눈치가 있어 안다며 얼음돌은 위험하니 찾아서 없애자 한다. 그러나 옥은 박진이 찾으면 바로 없앨 테니 무덕이가 후에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얼음돌을 손에 넣자 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근신인 상태였기에 옥은 잠시 몸을 사리고 있어야 했고 옥은 이참에 단양국에 들어가 수련하자는데 무덕이는 그것을 만류한다. 그곳에서는 단둘이 있어야 하잖아. 앞으로 너와 나 단둘만 지내는 건 피하는 게 좋아. 널 잡아먹어버릴까봐 폭주하지 않았어. 언제 다시 그렇게 돼버릴 줄 모르는 거야. 나한테 잡아먹혀지면 견딜 수 없을 거야. 왜 웃어? 이 상황이 우스워? 아니, 떨려서. 보고 싶었다는 말보다 잡아먹히지 말라는 말이 더 와닿아서. 순진한 도련님의 청순한 고백에 잔인한 살수의 절박한 답변이 이제야 왔네. 절대로 잡아먹히지 않게 반드시 얼음돌 찾아줄게. 욱의 마지막 10번째 대련날이 찾아오고 세자는 이번 승자에겐 금두꺼비 대신 하인을 주겠다 한다. 이번에 이긴 분을 제가 주인으로 모시기로 했구먼요. 무더기를 준다고 하자 대뜸 나서는 서율. 치수의 경지에 올라 서우성으로 돌아갈 때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더니 그게 무더기 낙수였던 것이다. 장욱 이번에 네가 상대할 사람은 나 서율이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